이렇게 민망한 일이 정말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오히려 덕분에 이렇게 매력적인 이웃을 알게 돼서 전 더 좋네요. 그냥 보내기엔 너무 죄송하잖아요. 잠깐이라도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괜히 실례가 될까봐. 실례라니요. 제 속옷을 이렇게 가져다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 혼자 살아서 누군가랑 얘기 나누는 게 오랜만이에요. 그렇다면 잠깐 커피만 한 잔 할게요. 앉으세요. 이 향기 어때요? 혼자 있다 보니 공간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기분이 묘하네요. 집에선 느낄 수 없는 향기 뭔가 유혹적이기도 하고요. 정우 씨, 의외로 솔직하시네요. 사실 저는 유부남입니다. 아내가 있지만 이상하게 더 외롭더군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느낄 줄은 몰랐어요. 저도 알아요. 결혼 생활 25년, 옆에 있어도 손끝 하나 닿지 못하는 거리감. 지독한 외로움이죠. 그 마음, 정말 공감돼요. 수진 씨는 이혼하셨다고 했죠. 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아직은 누군가를 원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게 이렇게 아찔한 일일 줄은 몰랐어요. 정우 씨,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둘 다에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떨림, 이 설렘 너무 오랜만이라서. 가끔은 참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죠. 오늘이 그런 날일지도 몰라요. 수진 씨, 내가 지금 너무 원하고 있어요. 나도요. 오늘만은 외로움 말고 욕망을 택할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67세 김정우 씨의 사연인데요. 가정이 있는 남자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한 여성과 예상치 못한 감정에 휘말리게 되며 황혼의 외로움과 갈등, 그리고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내면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관계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위태롭고도 뜨거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년 퇴직을 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67세인 저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35년간 다닌 회사에서 나온 후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멍하니 TV나 보거나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때우곤 합니다. 아내 미정이는 저보다 2살 어린 65세인데 아직도 동네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아내는 바쁘게 일하고 있으니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어요. 결혼한 지도 벌써 40년이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밥 먹어라고 하고 저녁에 들어왔네라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가끔 TV를 보면서 저 사람 누구야? 정도 묻는 것 빼고는 말이에요. 식사 시간조차 어색합니다. 미정이가 밥상을 차려주면 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먹어요. 미정이도 피곤한지 말없이 후루룩 밥만 먹고는 바로 설거지를 하러 갑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14층에 사는 저희 집 바로 위층인 15층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쳤는데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작지도 크지도 않은 적당한 체구에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가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위층에 이사 온 박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참 부드럽더라고요. 저도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웃으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새로운 이웃이 왔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며칠 후부터 수진 씨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갈 때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종종 마주쳤어요.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면 뭔가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끌렸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 역시 아내가 있지만 사실상 혼자 지내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수진 씨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분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주치지 못하면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미정이는 식당에 나가고 집에 혼자 있었는데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좀 세게 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하얀 것이 팔랑팔랑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이인가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여성용 속옷이었습니다. 그것도 브래지어였어요. 하얀색의 얇은 레이스가 달려있고 가장자리에는 작은 자수 장식까지 되어 있는 꽤 고급스러운 것 같았어요. 바람에 날아온 게 분명했는데 어디서 온 건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15층 베란다에서 수진 씨가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 이게 수진 씨 것이구나 했죠. 사실 그냥 계단으로 올려다 주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냥 문 앞에 놓고 벨을 눌러야 하나? 아니면 직접 드려야 하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깨끗한 비닐봉지에 넣어서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수진 씨가 나왔는데 정말 민망해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수진 씨가 고맙다면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워낙 정중하게 권하시니까 잠깐만이라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이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오래되고 어수선한데 수진 씨 집은 마치 잡지에 나올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도 밝은 베이지색이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화분도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향긋한 커피 향이 집 안 가득 퍼져 있었어요. 미정이는 커피를 잘 안 마셔서 저희 집에서는 맡기 힘든 냄새였거든요. 그 향기가 참 좋았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수진 씨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걸려 있고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 같은데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꾸며놨다는 게 대단해 보였어요. 커피를 들고 나온 수진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소파 사이에 낮은 테이블을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까 뭔가 어색하면서도 설레더라고요. 이런 기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세요?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수진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작년에 이혼했어요. 애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요. 목소리에 약간의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어졌어요. 혼자 지내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글쎄요.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정호 씨는 어떠세요? 부인분과 함께 사시잖아요. 갑자기 제 상황을 설명하기가 애매해졌어요. 아내가 있지만 사실상 남남처럼 지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행복하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아내는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바빠요. 저는 정년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말끝을 흐렸는데 수진 씨가 알아듣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남자분들은 퇴직하시면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35년간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허전해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수진 씨는 결혼 생활 25년 동안 남편의 바람기와 무관심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이야기도 조금씩 털어놨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아내와의 소원해진 관계,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까지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정우 씨, 저도 그런 기분 알 것 같아요. 이혼하고 나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싶더라고요. 수진 씨의 말에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처지는 다르지만 둘 다 어떤 공허함을 안고 살고 있었거든요.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수진 씨는 듣는 것도 잘하고 공감도 잘해주고 무엇보다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래 붙들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눈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수진 씨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 표정, 몸짓까지 하나하나 다 기억났어요. 이런 기분이 든 것도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이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도 저는 여전히 수진 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정이는 피곤한지 인사도 대충 하고 바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오늘 뭐 했어? 씻고 나온 미정이가 물어봤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었지.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도 아니었어요. 수진 씨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수진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웃을 때의 모습, 커피를 내려주던 정성스러운 손길,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따뜻한 눈빛.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건지 헷갈렸어요. 다음 날부터는 의식적으로 수진 씨를 찾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혹시 마주칠까 기대하고 마트에 갈 때도 수진 씨가 있을까 둘러보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정말로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수진 씨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정우 씨, 안녕하세요. 그때 커피 괜찮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때 정말 맛있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 후로 수진 씨와 마주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건지 아니면 서로 의식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마주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았는데 점점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1층까지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면 잠깐 서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수진 씨는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연주한다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들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진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어느 날은 수진 씨가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린다고 했죠. 15층까지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수진 씨가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정우 씨, 요즘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혹시 정우 씨인가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만 수진 씨를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위층에서 소리가 나면 수진 씨 생각을 해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가 제게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저도 당연히 알려드렸죠. 첫 번째 문자가 온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정우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좋은 꿈 꾸세요. 단순한 인사 문자였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싶었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수진 씨도 좋은 밤 되세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였는데 점점 길어지고 자세해졌어요. 오늘 뭘 했는지, 어떤 기분인지,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정이는 여전히 바빠서 제가 핸드폰을 자주 보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수진 씨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쓸쓸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미정이는 비가 와도 일하러 나갔고 저는 집에서 빗소리만 듣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같은 기분이에요. 이런 날엔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니 수진 씨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럼 올라와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러다가 선을 넘는 건 아닌가?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올라갔습니다. 그날 수진 씨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수진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우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요즘 정우 씨를 만나면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오래간만이에요. 그 순간 저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진 씨를 만나면서 살아있다는 걸 다시 느끼고 있어요. 그날부터 저희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이웃 관계를 넘어서는 뭔가가 생겨났습니다. 매일 문자를 주고받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수진 씨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 씨는 저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해주고 결혼 생활의 아픈 기억들도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의 상처,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시간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수진 씨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더 아끼게 되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아내와의 소원해진 관계,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 이런 이야기들을 수진 씨는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어요. 정우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수진 씨의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수진 씨만큼은 저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아내가 있는 몸으로 다른 여성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수진 씨와 함께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졌어요. 어느 날 수진 씨가 피아노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작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하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는 것 같았고 음악이 방 안 가득 퍼지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와, 정말 잘 치세요. 오래간만에 쳐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부러워요. 그때 수진 씨가 제 손을 잠깐 잡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정우 씨도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특히 수진 씨가 연주하는 음악은 더 좋아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끌려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몇 주가 지났어요.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어요. 수진 씨도 제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정우 씨, 저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어도 충분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 씨 같은 좋은 사람이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만족해야 한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정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식당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미정이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꽤 심하게 다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많이 아파? 미정이 옆에 앉아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랫동안 무관심하게 지냈던 아내인데 다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주방에서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어. 다리뼈에 금이 갔대. 미정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약함이 느껴졌어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해? 한 달 정도는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대. 그동안 일도 못하고. 미정이가 걱정하는 건 자신의 몸보다도 일을 못하게 된 것 같았어요.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정이가 좋아할 만한 걸 사가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수진 씨도 제 상황을 이해한다며 연락을 자제해 주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 정도만 보내주었어요. 부인분 괜찮으세요?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병원에서 미정이를 돌보면서 예전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신혼 시절에 미정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간병했던 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갔던 일,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낸 일들,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게 의외였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의외였거든요. 뭔 소리야. 당연한 거지. 그런데 정말로 당연하다고 느껴졌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아플 때 돌봐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변화하는 제 마음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고 미정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미정이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만 보여줬는데 아프고 나서는 더 솔직해진 것 같았어요.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네. 뭐가? 예전에는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그런데 요즘은. 미정이가 말끝을 흐렸는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미안해.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였어. 서로 바빠서 그런 거지.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바빠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잃었던 거라는 걸요. 3주째 되던 날, 수진 씨한테서 좀 긴 문자가 왔어요. 정우 씨, 부인분 많이 좋아지셨나요? 정우 씨가 매일 병원에 다니시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우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시네요. 부인분이 부러워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진 씨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을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진 씨를 향한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미정이를 돌보면서 느끼는 감정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간단하게만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도 건강 조심하세요. 그 후로 수진 씨와의 연락은 거의 끊어졌어요. 저도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했고, 수진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미정이가 퇴원하는 날, 휠체어를 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수진 씨와 마주쳤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미정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이분이 위층에 사시는 박수진 씨예요. 미정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많이 들었어요. 미정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는데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수진 씨 이야기를 미정이한테 했던가. 처음 이사 왔을 때 말한 적이 있었나 봅니다. 부인분 다리는 어떠세요? 정우 씨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고마워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수진 씨의 조심스러운 표정, 미정이의 자연스러운 미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색해하는 저. 집에 도착해서 미정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미정이를 돌보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어요. 40년 결혼 생활 중에 가장 많이 집안일을 한 시기였을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살림을 잘할 줄 몰랐네. 미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어느 저녁 미정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미정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모르겠어. 요즘 달라진 것 같은데. 미정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소홀했어. 그것만? 더 할 말이 있는지 묻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더 잘할게. 미정이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나도 미안해. 서로 무관심하게 살았던 것 같아.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미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고마워. 아플 때 이렇게 돌봐줘서. 당연한 거야.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해주는 남편이 얼마나 되겠어. 미정이의 손이 따뜻했어요. 수진 씨의 손도 따뜻했지만 미정이의 손은 달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 후 며칠 뒤 수진 씨한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 씨, 통화할 수 있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잠깐만요. 미정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우 씨, 저 이사 가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어요. 이사요. 왜 갑자기? 여기 있으면 자꾸 정우 씨 생각이 나요. 그게 우리 둘 다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 눈물기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 정우 씨는 결국 돌아갈 사람이었어요. 알면서도 바보처럼 기다렸네요. 죄송해요. 사과할 일 아니에요. 정우 씨 잘못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만난 게 조금 늦었나 봐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 씨,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수진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부인분한테 잘해드려요. 부인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 아시잖아요. 전화가 끊어진 후 한참을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2주일 후 정말로 이삿짐차가 와서 수진 씨의 짐을 실어 갔어요.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니까 수진 씨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번 위를 올려다보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수진 씨는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미정이의 깁스가 풀린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병원에서 깁스를 제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이가 말했어요. 이제 일 나가도 되겠네. 아직은 무리하지 마. 조금 더 쉬어. 그럼 당신이 뭘로 살아?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사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노인 돌봄 서비스였는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간단한 일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미정이한테 이야기했더니 좋은 일이라며 지지해 주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일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런가? 응. 나 돌보는 거 보니까 세심하더라고.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삶이 좀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필요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보람도 있고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어요. 미정이도 일에 복귀했지만 예전보다는 여유롭게 일했어요. 다친 후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일찍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예전보다 대화할 시간이 늘어났어요. 제가 자원봉사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면 미정이도 재미있어 했고, 미정이도 식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전보다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미정이의 다리가 완전히 나아서 이제는 걷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미정이가 말했어요. 당신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 예전에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집안일도 안 하고 맨날 TV만 봤잖아. 그런데 요즘은 요즘은? 살아있는 사람 같아.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수진 씨를 만나면서 뭔가 깨어났는데 그 감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셈이었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뭔가 있었지? 미정이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역시 40년을 함께 산 사이라 모르는 게 없었나 봅니다. 왜? 그냥 느낌이 그래. 내가 다쳤을 때 당신이 나한테 너무 잘해줬잖아.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 정말 예리했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서 생각이 바뀐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거든.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미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다쳤을 때 당신이 돌봐주는 걸 보면서 고마웠어.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 사랑받고 있다고? 응. 사랑이 뭔지 잊고 살았는데 그때 다시 생각났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미정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오랜만에 깊은 대화였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미정이가 물어봤어요. 글쎄,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서로 볼 시간이 없었잖아.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있어도 굳이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관심을 잃었던 거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시작해보자. 좋아. 그 후로 저희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저녁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고, 가끔은 여행도 갔습니다. 40년 만에 신혼여행을 다시 가는 기분이었어요. 자원봉사도 계속했고, 미정이도 일을 줄여서 우리만의 시간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저희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엄마, 아빠랑 연애해요? 큰딸이 농담으로 했던 말인데 정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마트에서 수진 씨를 닮은 여성을 봤어요. 뒤에서 보니까 정말 비슷해서 깜짝 놀랐는데 다가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는 수진 씨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걸요. 가끔 생각은 나지만 그리움이나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진 씨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미정이의 소중함도 깨닫지 못했을 거고요. 어느 날 미정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고마워. 뭐가? 그냥 모든 게. 미정이가 웃었어요. 나도 고마워.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벌써 2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저는 69세가 되었고 미정이는 67세가 되었어요. 자원봉사는 계속하고 있고 미정이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반찬 가게를 작게 차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미정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데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당신 후회하는 거 없어? 미정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뭘? 인생 말이야. 이렇게 늙어가는 거. 한참 생각해 봤어요. 후회하는 게 있을까? 글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응.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마음으로 늙어갈 수 있다는 게 다행이야. 그때 문득 수진 씨가 생각났어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미정이가 차를 끓여주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15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분이 살고 계시겠죠. 당신 15층 그 집 말이야. 미정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응? 예전에 거기 살던 여자분. 이쁘더라. 심장이 쿵 했어요. 미정이가 뭘 알고 있는 건가? 그래. 당신이 좀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 무슨 소리야? 괜찮아. 이해해. 나도 젊은 남자 직원들 보면 가끔 설레거든. 미정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돌아올 곳은 여기잖아. 나한테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미정이가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하지만 묻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기다려준 거였어요. 미안해. 뭐가 미안해. 덕분에 당신이 변했잖아. 고마워. 나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미정이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손이지만 그날은 참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진 씨는 제 인생에 잠깐 나타나서 저를 깨워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해준 거죠. 물론 그때는 혼란스러웠어요. 새로운 감정에 빠져들면서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계속 갈등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69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젊어진 것 같아요. 매일 미정이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드는 이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감사하며 함께 늙어가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세요. 저처럼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밖으로 또 다른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미정이가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곁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